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원칙이다 그런 재무관리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N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N개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개별 투자안에 뭐가 되느냐, 수익률, E에 뭐가 되느냐, RI, 이게 각각 구성이 되고, 구성 비율이 만약에 웨이트라는 말의 약자를 따서 웨이트이라고 할 때 가중 평균한 값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10개 종목에 투자를 했다. 왜냐하면 하나 종목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일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했죠. 포트폴리오 자체가 바로 분산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을 전에도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트라는 말은 진구름이를 얘기하고 폴리오다 그럴 땐 사타. 그러니까 꾸러미를 여러 개로 나누어 산다 그러면 경영에서는 SBU, 사업의 부재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계에서는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이라는 말을 쓰며, 그 다음에 재무관리 쪽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N개를 투자한다는 말이 바로 뭐가 되죠? 포트폴리오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N개의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냐 그런 걸 수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기대 수익의 E에 뭐가 되냐, R 뭐가 됩니까? 바로 N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RP는 포트폴리오 되었을 때 수익은 어떠냐, 이 P는 바로 포트폴리오 N개로 분리될 때, 한마디로 말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N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 종목 N개가 있다면 그 종목마다 구성 비율, 한마디로 말하면 가중평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웨이트라는 말이 약자를 써서 바로 W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갖다 만약에 여러 개를 갖다 우리가 쭉 쓴다고 보면, 자, W1 또는 W 뭐가 되느냐 그러면 I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N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첫 번째 것도 우리 1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기대 수익률이 뭐가 되느냐, E의 R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I는, 여기서 말하는 I는 바로 1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쭉 우리가 나갔다 그럴 때, 쭉 나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맨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N개니까 WN, 그 다음 뭐가 되죠? 2의 Rn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궁극은 만약에 시그마를 넣어라. 그럴 때 시그마는 여러분들 합을 나타내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그마 뭐가 되죠? 그렇죠. T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N까지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뭐 RI라 그래도 되죠. RI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I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WI에다가 뭐가 되느냐, 바로 E의 RI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N개가 있다 이러면 N개만큼 어디에 되느냐, 비중치를 두고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각각 계산해서 더해줘라.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을 나타내는 이야기, 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2개 이상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위험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에 N개를 갖다 투자한다는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바로 수익률을 E의 RI라고 할 때 바로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전체 수익은 얼마냐 물으면 가중치를 W 만약에 둬서 1은 1, N은 N, 그리고 2의 RI, 2의 뭐가 되냐, RN을 갖다가 전부 다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뭐가 되냐, 이슈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의 개념을 갖다 포트폴리오와 기대 수익률의 위험이라는 말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오는 수식을 갖다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뭐가 되느냐, 포트폴리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개, 2개 이상의 종목, N개 종목을 갖다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이 어떠냐, 그게 일어나는 뭐가 되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할 때 이때 WI에 WN까지 이건 뭐가 되냐 그럼 종목에 바로 뭐가 되냐, 가중치, 어느 정도 비중을 갖다 두고 투자를 하느냐 그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1의 종목에 얼마만큼 비중을, 자기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만약에 N개로 나눈다면 1에는 어느 정도 가중치를, N에는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느냐. 여기니까 이건 바로 궁극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2종목 이상의 투자를 할 때
얻는 수익은 어떻게 되고 위험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N개 투자를 한다 이러더라도 꼭 N개보다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 투자한다는 개념을 갖다 두고 만약에 여기는 가중치는 바로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그 다음에 바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이지. 이런 걸 갖다 가중치와 뭐가 되냐. 위험도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WRI, PIRI 우리 했죠. PI가 바로 퍼센테이지라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바로 어느 정도 바로 위험이 있냐. 바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냐.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보통이냐 이걸 갖다 우리가 넣으면서 PIRI 하듯이 여기는 종목의 수를 갖다가 몇 개의 투자를 했느냐 10개라면 얼마만큼 가중을 뒀느냐 이건 바로 위험도를 나타내고 그때마다 얻어지는 수익을 갖다 나타내니까 궁극은 이의 RI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PI 곱하기 RI다. 그리고 시그마를 넣었던 거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N개 투자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이렇게 이제 위험과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더 전부 다 계산해서 합계를 낸 게 포트폴리오의 투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내용을 갖다 본다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한마디로 말하면 2개 이상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걸 갖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여러 종목이 있다 해도 만약에 2개라고 가정한다면 2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N개를 갖다 2개로 우리가 압축해서 포트폴리오의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말이 되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공분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분산을 뭐로 갖다 얘기하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위험을 측정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며 공분산은 궁극은 여러 자산의 공통된 분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자산에다가 이 여러 자산이란 말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일종의 N개의 종목에 갖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통된 분산 어느 정도 공통된 분산을 갖다 취하느냐 이 분산을 갖다 우리는 공분산이다. 공통된 여러 개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바로 공통된 분산을 갖다가 공분산이라는 말을 갖다 쓰며 이 공분산은 서로 방향이 어떠냐 하는 의미를 갖다 두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위험과 수익률을 갖다 얘기할 때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바로 시그마 뭐가 됩니까? I는 1부터 N까지의 PIRI라고 하듯이 요 PI 대신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종목의 수를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 뭐가 되냐 RI 수익률을 나타낸다 이거죠. 요 PI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뭐 가중치를 나타내고 뒤쪽 가면 N개 중에 하나를 나타낸다 그래 N분의 1로 나타내고 전부 다 뭐가 되냐 그러면 공통된 한마디로 말하면 분산이고 이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RI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산이 돼 있느냐 소위 말해서 기대에 대한 의외대적 수익이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느냐 하는 정도 요 정도를 갖다 우리는 공분산이다. 그러니까 여러 자산의 공통된 분산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코베리언스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갖다 표시하라 그럴 때는 코밸리언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코밸리언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RI 그 다음에 RJ 만약에 두 가지의 우리가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RY와 RJ 물론 여러 개 종목을 투자하지만 RI, IJ 두 개 이상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시그마 IJ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을 갖다가 시그마라고 얘기를 했죠. 시그마는 바로 편차의 제곱이다. 옛날에 의대죠. 각각 바로 실제 발생액과 그 다음 뭐가 됐냐 그러면 기준 예를 들어 표준, 기대 수익, 평균 기대 수익 이 차이를 갖다 우리가 편차라고 했고 편차를 갖다가 이되느냐 제곱한 걸 갖다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그마 IJ
시그마 IJ. 그리고 이거는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그런 얘기가 된데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책을 갖다가 보다시피 바로 우리가 일종의 기대 수익은 RI에다가 RJ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라. RI와 RJ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생각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RI의 문제와 RJ 문제를 갖다 우리가 놓자 그러면 바로 여기는 뭐가 되죠? 실제 수익. I의 실제 수익과 이건 뭐가 되냐?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야. 기대 수익률. 요거의 차이를 갖다 우리는 편차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RI의 편차를 갖다 얘기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곱하기 뭐가 되냐? 시그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expected라는 말을 갖다 쓰면서 뭐가 되냐? 그러면 RJ에다가 바로 뭐가 되냐? E의 RJ. 요 RJ를 갖다 우리가 생긴 편차.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죠. 편차. 요 한마디로 말하면 I의 편차와 이건 I 종목에 대한 편차를 갖다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J 종목에 대한 편차. I와 J에 대한 편차를 갖다가 얘기하고 둘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I의 편차, 그 다음에 J의 편차,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곱한 게 뭐가 되냐? 공분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 두 개의 I와 J라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하여 분산을 갖다 얘기할 때 I에 대한 분산, 그 다음에 J에 대한 분산, 그리고 I에 대한 편차, J에 대한 편차가 되고 하나일 때는 우리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제곱을 갖다 곱했지만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제곱하지 않아도 이 자체가 곱의 관계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따질 때는 그냥 단순히 뭐가 됩니까? 바로 1차를 곱하면 2차가 되니까 굳이 제곱을 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종목할 때는 옛날에 제곱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I와 J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단면으로 처리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공분산을 의미하며 이 공분산은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개 분산으로 압박했을 때 N개가 있지만 두 개로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곱의 관계로 나타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분산의 개념은 바로 두 가지의 바로 투자를 할 때 물론 여러 개를 투자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따져본다 이거죠. 하나일 때와는 달리 공분산을 뭐가 되냐? 공통된 분산을 갖다 여러 개의 공통된 분산을 의미하고 의미 속에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분산의 개념을 알았고 공분산에 대한 어떤 희석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개 이상을 갖다 공분산이라고 하고 바로 하나하나 실제 의해 되죠? 발생, 그 다음에 평균, 실제 발생, 평균. 이거는 뭐가 되느냐? I 종목. 여기는 뭐가 되느냐? J 종목.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그 관계 공분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공분산이 만약에 두 가지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거 코빌리언스라는 말을 갖다 쓴다 그랬죠. 코빌리언스에서 만약에 RI하고 RJ를 갖다 해야 되느냐? 갖다 곱했을 때 RI와 RJ를 갖다 곱했을 때 뭐가 되느냐? 두 가지가 양수다 이럴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양수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같은 방향입니다. 아마도 양수라는 말은 뭐가 되죠? 요게 플러스이고 요게 플러스이도 양수가 되죠.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에도 양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면 하나가 플러스일 때는 같이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는 같이 마이너스가 돼야 곱을 갖다 하게 되면 양수가 될 거 아니냐? 그리 이 말의 개념은 뭐가 되죠?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성을 갖다 나타낸다 이거죠. 만약 이익의 방향을 갖다 나타내는 데서 이익이 난다 그러면 양이면 양, 음이면 그래야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양수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반면에 코베리언스를 갖다 우리가 다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RI와 RJ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RI와 RJ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RI와 RJ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그러면 RI와 RJ를 갖다 우리가 놓았을 때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하는 이야기는 요게 플러스면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 요게 마이너스면 요게 플러스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궁극은 뭐가 되냐? 방향성이어야 되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공분산은 다른 의미보다는 두 개를 곱했을 때 같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가 되는 뭐가 되느냐? 같은 방향과 하나가 양수일 때는 하나는 음수, 하나가 음수일 때는 하나가 양수가 되는 다른 방향을 나타내느냐. 이게 바로 공분산의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게 공분산의 개념이며 여기는 단지 크기보다는 뭐를 제시한다? 그렇죠. 어느 정도 방향을 나타내느냐. 방향성. 즉
양이냐 음이냐 음이냐 양이냐 요걸 갖다 나타내는 걸 우리는 공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상호 관련 정도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공분산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여기서는 절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분산은 방향만 나타내는 코별 연서로서 양수일 땐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이렇게 되는 바로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인 것과 반대인 음수가 될 때는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내용, 요걸 이해를 하라 하는 얘기가 되고, 다음 이야기는 그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은 방향만 제시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관계수는 어떠냐, 두 가지가 어떤 상관을 가지느냐, 이건 크기를 나타낸다 이거죠. 어느 정도 크기.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방향만 제시를 해줬다. 이러면 여기는 상관계수는 바로 두 가지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방향보다는 크기를 갖다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다. 상관계수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는데, 상관계수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뭐라는 말을 많이 쓰느냐 그러면 로우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로우. 로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는 로우다.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시그마는 뭐를 나타냈다 그랬죠? 분산을 얘기한다 그랬죠? 조심할 것은 시그마는 바로 분산을 나타내며, 시그마는 실제 발생과 뭐가 되는 기대 수익이다. 하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제곱을 곱해가지고 오게 되면 분산이다. 이런 말을 쓰고, 분산을 갖다가 되기 전에 시그마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편차를 나타내는 평균과의 차이를 얘기하고 요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가지 종목일 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요거. 그 다음 두 가지 종목일 때는 요렇게. 요건 i가 되고 요건 뭐가 되느냐? i가 되고 요건 j가 되고 요건 j가 되었을 때 곱하기가 되니까 자연지 뭐가 되느냐? 제곱이 되는 분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분산, i 종목과 j 종목의 뭐가 되느냐? 편차를 곱하는 게 바로 공분산이다. 그러니까 공분산은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상관계수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상관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요 내용을 갖다 가만히 보면 상관계수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이 그 점을 알고 편차를 나타내는 시그마와 로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기서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상관계수가 바로 두 개의 서로 상관 관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시그마 ij는 i 종목과 j 종목의 편차는 요 말이 되죠.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바로 로우의 ij에 여기에 상관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라는 얘기가 되죠.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ij에다가 시그마 i, 시그마 j. 원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 두 가지는 뭐가 되죠? 바로 상관,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죠 하는 변수를 갖다가 두고, 그 다음에 x와 y, 마치 i와 j.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관계수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요게 어느 정도 상관, 개별과 공통.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두 가지의 공통된 ij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분산을 나타내고, 요거는 개별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나오는 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로우는 여러분 잘 알지만 상관계수 요거는 요 말이죠. 뭐가 됩니까? 자, 이항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시그마 ij에다가 시그마 i 곱하기 시그마 j를 갖다가 나눈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어서, 이건 공분산을 얘기해. 공분산. 요 공통된 분산을 얘기하고, 요건 개별 분산을 얘기한다 이거죠. 각각의 분산, 각각의 분산. 각각의 분산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개별 분산을 각각의 분산으로 바로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주면 바로 상관 어느 정도 되느냐의 얘기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분산은 단순한 뭐가 됩니까? 일종의 방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상관계수는 두 개의 어떤 상관 정도,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느냐를 얘기하며, 바로 이 상관성은 바로 공분산을 개별의 분산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통된, 소위 말해서 상관 정도를, 우리가 상관의 관련성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은 이 로우를 갖다 나타내는 얘기가 되고, 상관계수의 해석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상관계수는 두 개의 뭐가 되는 상관의 관련성 정도, 관련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상관의 정도, 상관계수가 말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이렇게 우리가 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 상관계수가 가지는 해석을 갖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석을 해보면 바로 로우가 왜 되느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우의 ij는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상관성은 -1,
최대 벌어질 때, 그 다음 최대가 될 때 뭐가 되냐? 플러스.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두 가지 상관성은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사이에서 상관계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만약에 이 내용 ij가 로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 ij가 1이다. 만약에 여기 ij가 뭐가 되냐? 1이다. 1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여러분이 아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다. 플러스가 되는 서로 같은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로우 ij가 뭐가 되느냐? 만약 마이너스 1이다. 이럴 때는 바로 뭐가 되죠? 음의 관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시그마 로우 ij가 뭐가 되느냐? 0이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무관.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 없다. 만약에 0일 때는 전혀 두 개의 상관관계가 없다. 양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플러스의 관계를, 음일 때는 마이너스를, 그다음 0일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에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상관관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우 ij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0보다 큰데 1이다 이럴 때는 0과 1 사이가 될 때는 뭐가 되죠? 바로 플러스 정의 상관관계의 영역이다. 플러스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느냐? 로우의 ij가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0까지다. 이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영역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바로 상관계수 해석을 갖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결론의 이야기인 공분상과 상관관계의 계수를 갖다 우리가 비교를 갖다 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분사는 두 개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공분사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공통된 분사는 방향성만 얘기하고 크기를 알려줄 수가 없다. 방향만 제시를 하고 크기는 알려줄 수가 없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만 상관계수는 어떠냐? 어느 정도 상관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그래. 여기는 궁극은 크기를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공분사는 결론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냐?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이런 이야기에 뭐가 되냐? 그럼 내용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나타내죠. 둘을 곱해서 양수일 때는 같은 방향. 둘을 곱해서 만약에 음수가 될 때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면 양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상관계수는 바로 로우의 관계는 뭐가 되냐? 이 두 가지의 ij가 공통분산과 개별분산도 나누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0일 때는 무관 1보다 크면 플러스 1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0과 1 사이는 플러스 영역에서 상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음의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로 바로 공분사는 방향을 상관계수는 크기를 나타낸다는 말에 여러분이 역점을 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이 되면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극은 바로 위험을 나타내는 이야기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그마 I, 시그마 J의 분산 속에서 공통된 분산이 가지는 상관계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공분산의 개념은 어떤가? 두 개의 공분산은 무지 어떤 바로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성입니다. 양이냐 음이냐.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곱했을 때 양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약에 음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는 크기를 나타낸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 부분이 굉장히 뒤에까지 가는 데서 아마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고 뒤쪽에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정리까지는 바로 여러 개 하되 두 개로 압축했을 때 공분산의 개념에서 상관관계,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두 개의 이상의 뭐가 되느냐 그럼 공통된 우리가 분산을 공분산이라 그러고 이 공분산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를 n개지만 두 개로 압박해서 우리가 따져보며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다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가 개별 자산을 갖다가 바로 가중치를 둬서 뭐 몇 개 종목에 투자를 분리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시그마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P의 제곱 포트폴리오의 제곱이다. 이 말은
포트폴리오는 2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를 할 때 분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그마 i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만 i가 1부터 뭐가 되느냐 그러면 n까지다 하는 변수가 있겠고, 또 시그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j는 1부터 뭐가 되느냐 n까지 I 종목과 J 종목을 갖다 투자를 한다. 그럴 때 두 가지의 종류를 포함한다면 1부터 N, 1부터 N이라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중평균을 갖다 뒀을 때 WI, WJ라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WIJ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시그마 IJ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된 게 포트폴리오에 분산될 때 두 종목 이상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I의 종류와 J의 종류에서 I에 대한 가중치, J에 대한 가중치를 넣고 IJ를 놓자 이거죠.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그 밑에서 우리가 수식을 갖다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가 됩니까? 시그마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그마 궁극은 J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부터 역시 N까지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WI 그죠? WJ I 종목과 J 종목의 가중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IJ 상관이라 그랬죠. 두 가지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그마 I, 시그마 J 여기 뭐가 되냐 그러면 전체 수식을 나타내는 바로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가 될 때 바로 가중치 위험을 나타내며 바로 상관 계수를 나타내며 I와 J에 대한 분산, 소위 말해서 위험을 나타내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다 하는 의미를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시그마 IJ, 시그마 로우, 시그마 IJ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데 시그마 IJ는 궁극은 시그마 IJ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로우에 시그마 I, 시그마 J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여주자 이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대입하자 이거죠. 대입하게 되면 궁극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로 결론은 이게 시그마 IJ의 시그마 I와 시그마 J는 이건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바로 두 가지의 뭐가 됩니까? 공통된 분산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건 가중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를 이렇게 된 이유를 갖다 설명해 준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요걸 갖다가 압축하면 바로 시그마 뭐가 되죠? 그렇죠. I는 1에서부터 N까지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WI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바로 제곱, 시그마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왜? IJ가 같다는 쪽. 이건 IJ가 같은 쪽을 갖다 나타내고, 플러스 만약에 다르면 시그마 I는 J부터 N까지 가는데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이 다른 영역, 이건 같은 영역을 얘기했죠. 앞쪽은 같은 영역을 얘기하고 뒤쪽은 뭐가 됐냐 그럼 바로 다른 영역인데, 다른 영역은 WI, WJ 이렇게 우리가 되죠. WI, WJ에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시그마 뭐가 되느냐 IJ다. 이렇게 우리가 이건 분리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같은 거. 두 가지가 같을 때 왜? WI나 WJ가 같다 이거죠. 같기 때문에 이건 뭐냐 WI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I와 시그마 J가 같다 이거죠. 같은 영역이 요거. 이거 무슨 말 하느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가지고 이 표를 옆에다 살짝 그려두면 여러분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시그마 I,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시그마 J를 갖다 우리가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시그마 I와 시그마 J를 우리가 여기 표시하자 이거지. 시그마 I, 시그마 J. 그럼 여기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보죠. 각각의 상황을 1의 상황, 2의 상황, 3의 상황. 그 다음에 시그마 뭐가 되느냐 그럼 J 쪽에서 1의 상황, 2의 상황, 3의 상황을 만들어 보자. 상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요건 어디 되죠?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을 요걸 갖다 우리가 말하면 시그마 1, 그 다음 뭐가 되죠? 1이 되죠. 요거는 시그마 1, 2가 되겠죠. 시그마 1, 3이 되겠죠. 요거는 시그마 2, 1이 되겠죠. 시그마 2, 2가 되겠죠. 시그마 2, 3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시그마 3, 1이 되겠죠. 시그마 3, 2가 되겠죠. 시그마 3, 3이 된다. 상황을 여기 보는 거예요. I의 상황, J의 상황. 그럼 I와 J가 어떠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같은 쪽. 같은 쪽은 뭐가 되죠? 요 대각선이라. 앞으로 이제 제가 대각선 그러는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대각선은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바로 I나 J나 1, 1, 2, 2, 3, 3 같다 이야기.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을 갖다 대각선 영역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자. 대각선은 왜 되죠? I와 J가 상황이 같은 거. 그럼 이제 바로 다른 영역 이 밖은 뭐가 되느냐? 대각선 외. 이거는 대각선이라고 앞으로 제가 자주 말을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각선 외, 대각선 외.
이 말을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대각선은 뭐가 되죠? 서로 상황이 I나 J나 어떠냐 그럼 같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회사를 갖다 운영한다 그럴 때는 자기 돌출의 경영. 그러나 여기 다른 1, 2나 1, 3 이런 건 뭐가 되죠? 대각선 바깥은 통제가 불가능한, 같지 않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 예를 들어 뭐 인플레이가 올라간다. 이건 바로 회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단 말이야. 회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아닌 부위들을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결국은 이건 뭐냐? 시장 위험. 대각선은 시장 위험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대각선은 뭐가 되죠? 경영 위험입니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종목을 갖다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상적으로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 위험은 어떠죠? 대각선. 누구나 다 경영은 어떠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의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거는 다 I든 J든, I 회사든 J 회사든 어떠냐? 공통이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경영 위험입니다. 근데 이건 뭐가 되죠? 바로 각각 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은 어디 되느냐? 자기 회사와 시장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그럼 어떤 위험이죠? 대각선 위험이 아니야. 대각선 위험이 아니라 대각선 외의 위험이란 말이에요. 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거죠. 바로 자기 상황과 다른, 자기가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위를 갖다 우리는 대각선 외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다 그럴 땐 바로 경영 위험이라고 말하죠. 자기와 똑같은 개념. 자기가 잘 통제하면 통제가 가능한 바로 I와 J가 달라지지 않은 1, 2, 3, 3 I와 J가 같은 경력처럼 상황을 같게 끌고 갈 수 있는 바로 경영 위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뭐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어떤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이런 영역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대각선 외로 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준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I와 J가 같다. 그건 대각선 영역.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가 되죠? 이쪽 영역은 굵은 뭐를 갖다 나타내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각선. 대각선은 뭐가 됩니까? I와 J가 같은 거. 만약 위험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경영, 지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경영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야. 근데 대각선 외의 영역은 뭐가 되죠? 요 뒤에 이건 대각선 외란 말이에요. 대각선 외는 어떻죠? 같지 않으니까 왜 되냐? 분리된다. IJ. 이거 분리돼야 된다 이거죠. 이건 바로 대각선 외로서 일종의 시장 위험과 같다. 이건 경영 위험. 왜? 경영 위험은 지가 통제할 수 있고 왜 되죠? 봤을 때 항상 뭐가 되냐? I와 J를 같이 갖춘 맞추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각선 외에 이건 바로 시장 위험을 얘기한다 이거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어쩌지 수용해야 되는 위험. 이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IJ가 같다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맞게끔, 상황을 맞게끔 이끌어가는 I와 J를 갖게 만들게 하는 경영 위험. 경영을 잘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이제 뒤에 가면 결론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좌표 속에서 바로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느냐. 이제 여러분하고 결론을 요걸 갖다 이끌어가는데 먼저 이야기를 요 IJ 요 표를 정확히 알고 요거는 대각선 통제 가능한 거, 요건 통제가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를 갖다 알아두고 요건 경영위험, 요거는 시장위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 이야기요. 결국은 나중 가면 마지막 표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면 이 표의 개념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갖다 이제 제가 살짝 지우면 이렇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 뒤에 가면 자 이렇게 쭉 돼. 경영 위험은 요거라. 경영 위험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 위험은 대각선이라고 했죠. 대각선 위험이라고 했어. 대각선 위험은 n을 무한대로 버려주면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버리면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결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대각선 외의 영역 I와 J가 다른 대각선 외의 영역은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이 시장 위험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베타 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영 위험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에 수렴하고, 그러나 시장 위험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된다. 왜? 자기가 통제 불가능한 I와 J가 다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뭐가 되죠? IJ가 같은 영역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되죠? 2, 3 이렇게 각각 달리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알고, 이건 경영 위험은 종목의 수를 최대한 늘리면 0에 수렴시키지만, 그러나 시장 위험은 다른 영역,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을 살 때 종목수를 쫙 늘리면 뭐가 그렇죠? 종목수를 쫙 늘리면 경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0이 되게 만들 수 있다. 통제한다 이거지. 그래서 종목수를 늘리면 어디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 되느냐? 종목수를 늘려도 시장 비용, IJ가 다른 부위는 자기들이 통제, 자기들이 I라 그러면 J를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J를 통제할 수 없다.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용.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종목수를 일단 확 늘린다. 그러면 IJ가 같은 경영 위험은 0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나 IJ가 다른 자기들의 어떤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자기들의 I라면 J의 영역은 다르다 말이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의 결말을 유도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분산의 중요한 의미다 하는 얘기인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이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주는 거. 내가 만약에 1인데 11, 22, 33 다 똑같은 상황이나 바로 경영,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2인데 1, 3인데 1, 3인데 2는 통제가 불가능한, 소위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건이 삼성이 잘 통제를 해도 미국발 경영 위기를 자기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같은 영역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대각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발 경영 위기 같은 건 아무리 삼성이 잘 통제를 해도 자기들이 그걸 갖다 좌지우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갖다 우리는 대각선 외의 위험이며 시장 위험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결론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대각선이냐, 대각선 왜냐? 대각선 I와 J가 똑같아. IJ가 똑같으니까 뭐가 되느냐? 제곱으로 만들어도 되고 시그마도 재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래 되고, 그럼 뒷부위는 왜 돼요? IJ가 달라. IJ가 달라. 시그마 IJ가 달라.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요거는 대각선, 요거는 대각선 외.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요거는 경영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경영하는 데서 다 통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시장의 위험으로서 상황에 대한 시장의 변화를 자기가 막을 수 없는 거, 자기가 멋대로 경영을 해나갈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한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포트폴리오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책에 있는 바로 이제 등가중을 우리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갖다 우리가 하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갖다 어떻게 분산 효과를 갖다 늘려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쭉 알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앞에 포트폴리오 위험의 분산 이야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이런 위험을 갖다 분산시켜 주자 하는 말이 되죠. 위험을 분산시키는 건 뭐를 갖다 위험을 분산시키느냐 그러면 바로 대각선, 아까 얘기하던 I와 J가 같게끔 하는 거. 그 말은 바로 자기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이거죠. 왜? 자기가 I라면 J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외부 어떤 다른 상황인데 그게 같다 그라는 말은 자기 의도대로 이해되느냐 끌려올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주식의 종목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위험을 최소 줄여주는 0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봐야 돼. 이제 그런 이유를 갖다 우리가 이제 설명을 쭉 한번 하죠. 여러분이 이제 바로 종목의 수를 최대한 늘려서 위험을 갖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경영 위험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게 극복되지 않은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시장 위험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가중 포트폴리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바로 체계적 위험 과 비체계적 위험을 갖다 얘기하는 거,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분산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뭐가 되냐 위험 분산을 하는데 I와 J라는 두 가지를 갖다가 넓혀주는데 I는 자기가 통제하지만 J는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되며, 네 번째 넘어가면 네 번째는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런 말인데, 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뭐가 되냐, 바로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이 말이죠. 바로 시그마 뭐가 되느냐, I는 1부터 N까지다. 그래서 바로 N분의 1. 이 N분의 1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WI.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곱.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그마 i의 제곱 ij가 같은 거. 아까 제가 i와 j가 같은 영역은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i와 j가 다른 영역은 바로 시그마 i 그 다음 뭐가 되죠? 1부터 n까지가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시그마 뭐가 되느냐? j의 1부터 n까지. 요쪽은 어디에 되느냐? 바로 i와 j가 같지 않은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대각선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대각선 영역이다. 이 대각선 영역은 공급은 뭐를 갖다 바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아이라면 시장 상황도 나와 같이 맞춰준다는 얘기. 이 경영용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경영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IJ가 다른 건 대각선에 아까 제가 바로 I와 J를 갖다 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11, 22, 33 요건 대각선이고 나머지는 대각선 외라 그랬던 거 기억나죠? 자, 대각선 외를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바로 시장용을 얘기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을 갖다 시장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i와 j가 같지 않기 때문에 ij를 분리식입니다. ij를 분리식이죠. 그 다음에 n분의 1 가중치 n분의 1 왜? 전체 속에서 n개로 우리가 분리식이니까 n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ij 이게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갖다 얘기하고 이때는 i와 j는 같지 않다. 같지 않으니까 이건 대각선 외라고 얘기하고 같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앞부분은 같다는 얘기를 얘기해서 두 가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아까 WJ 그 다음 뭐가 되죠? WJ 제곱 I의 제곱 IJ가 같은가 제곱하고 이거는 같지 않은 건 요래된다 그러는 걸 앞부분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며 가져와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대각선 왜냐 대각선이냐 하는 얘기를 갖다 내고 그럼 여기서 가만히 봐봐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 우리가 수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을 때 이걸 갖다 분리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며 결론 이야기가 요건데 요 밑에 보면 자 n분의 1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n분의 1을 갖다 묶어내고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공통된 부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남는 게 어디 되죠? n분의 1밖에 안 남지. n분의 1 자승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i에 뭐가 되느냐. 이거는 i와 j가 같은 시그마 i, 시그마 j 원래 이래 돼야 되는데 제곱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는 같다는 영역. 역시 같은 경영용을 얘기하죠. 요거고. 그럼 요 뒤에 쪽을 갖다 우리가 묶어낸다면 요거는 분리분수다. 그러니까 1-1분의 1. 요 뒤에 걸 갖다 우리가 분리분수를 시키는 1-n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시그마 뭐가 되느냐. 시그마 이래 돼가 i는 또는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 되느냐? n 그 다음 n-1분의 뭐가 되느냐? 시그마 ij 이렇게 나와 있다. 요걸 갖다 우리가 분리분수는 요거 뒤에 이거가 곱하면은 요게 나와. 요걸 갖다 단지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게 분리분수라고 얘기하죠. 분리분수는 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하여 설명을 위하여 요 두 가지를 갖다 곱하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갖다 요게 들어가 곱하면 요 계산이가 곱하면 요거라.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n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보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종목의 수를 투자의 종목 수를 무한대로 보낸다.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되죠? 0이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럴 때는 무한대분의 1, 0이란 말이에요. 그럼 0 곱하기 어떤 수든 이 자체는 뭐가 되죠? 0이에요. 0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즉 쉽게 얘기하여 뭐가 됩니까? 경영용 i와 j가 같은 대각선 영역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0이니까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는 0을 갖다 이거 봐. n을 갖다 무한대로 봐네. 여기 0이란 말이에요. 0인데 1-0이니까 여기 1이란 말이에요. 1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대로 존속된다. 위험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즉 요거는 경영용. 요거는 뭐가 되죠? 시장용. 요거는 뭐가 돼? 아까 얘기했던 대각선이지. 자기가 통제가 가능한 대각선. i와 j가 같은 영역. 그러나 얘는 왜 되느냐? 대각선 외에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식을 분리분수 1-n분의 1.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자체가 0.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0은 1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존속된 건 요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투자를 할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경영용은 사라지고 시장용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궁극은 남는 게 뭐죠? 요 뒤에 요만 남는다. 요만 그대로 존속한다. 요는 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 되니까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결론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이걸 이용해서 결론의 이야기는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여러분 봐주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래프 속에 이겁니다. 자,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러면 이건 0에 가까이 수렴해요. 그러나 시작면 베타는 어떻죠? 아무리 n을 갖다 무한대로 보내도 줄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명? 경영명입니다. 경영명. 경영명은 뭐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각선을 갖다 얘기하는 대각선이죠. 대각선. 근데 이거는 뭐가 되죠? 대각선 외에 시작명. 시작명은 왜 되느냐? 베타라고 얘기하면 바로 대각선 외를 얘기한다. 대각선 외. 대각선 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라든가 유발 금융위기나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가 I라면 J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시장의 위험이라고 하더라. 이건 대각선이고, 그래서 결국은 경영위험은 종목수, 투자 종목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이걸 갖다 무한대로 보내도 그대로 존속하는 시장위험은 수렴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대각선을 갖다 나타내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이 위험은 체계적이라 그래. 체계적. 시스템적이다 이거지.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줄을 수 있고 그대로 해야 되죠?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그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결말을 갖다 내면, 주식을 투자할 때 종목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경영용 요금은 사라지고 시장용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준다는 이야기, 이게 포트폴리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아둬서, 궁극은 n을 무한대로 하면 경영용은 사라지고 시장용은, 체계적 위험은 어쩔 수 없이 수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